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특히 한 여인의 매력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고대 로마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나일강의 마지막 곳,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어떻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의 서막을 열었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죽음은 과연 로마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만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거대한 비극의 이면에는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과 클레오파트라라는 한 여인의 존재가 거대한 변수로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연애사가 아닌 고대 세계의 권력과 야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정교하게 얽힌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어낼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죽음과 클레오파트라의 몰락이 왜 그토록 필연적이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추적하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서기전 1세기 중반, 로마 공화정은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갈리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돌아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최고 권력을 놓고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피할 수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었죠. 로마 원로원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고 공화정의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며 그리스를 거쳐 이집트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집트가 그저 잠시 머무는 경유지라고 생각했던 카이사르에게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이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각, 나일강 유역에 자리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역시 심각한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화려한 궁정은 끊임없는 암투와 왕위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당시 20살 남짓한 젊은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섭정 세력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던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상황을 뒤집을 기회가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왕국은 풍요로웠지만 정치적 기반은 한없이 위태로웠던 것이죠. 바로 그때 거대한 로마 함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해안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적수 폼페이우스를 추격해 이집트로 상륙한 것이었죠. 하지만 카이사르를 맞이한 것은 폼페이우스의 목을 바치는 이집트 궁정의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불안정한 정세와 왕위 다툼을 직접 목격한 카이사르는 곧바로 이집트 내정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위 계승 분쟁을 중재하겠다며 알렉산드리아 궁정에 머물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를 바꿀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쫓겨난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움을 받아 몰래 궁정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양탄자의 몸을 숨긴 채 로마의 위대한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앞에 충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첫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왕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자 로마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야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 두 거인의 만남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이 만남은 이집트 왕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미래까지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이 두 인물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정치적 동맹이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로마와 이집트 모두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로마의 정복자 카이사르와 이집트의 젊은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극적인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양탄자 속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는 클레오파트라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과
이집트의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로마 영향권에 두려는 카이사르의 정치적 야망이 맞물린 운명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만남은 카이사르를 이집트 내정 깊숙이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의 직접 개입으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에 서서 그녀의 어린 남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세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휩쓸었고 인류 문명의 보고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일부가 불타는 비극적인 손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대 지식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결국 카이사르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패하고 나일강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로써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강력한 후원 아래 이집트의 단독 파라오로서 왕위에 복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된 이들의 동맹은 알렉산드리아 전쟁의 경랑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점차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나일강을 유람하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남성과 가장 매혹적인 여성이 서로의 야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명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겁니다. 주전 47년 이집트 땅에서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카이사리온이었죠.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의 이 아이 탄생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혈연으로까지 이어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리온은 왕국을 굳건히 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희망이자 후계자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도 이 아들은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을 테고요. 하지만 로마로 돌아간 카이사르는 카이사리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전통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예국 여왕과의 사생활을 후계자로 삼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46년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승전 개선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 개선식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어린 아들 카이사리온이 함께 로마에 입성하여 카이사르의 빌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집트 여왕이 로마 한복판에 머무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려한 이집트 복식의 클레오파트라는 이국적인 매력과 동시에 낯선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로마의 보수적인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들은 카이사르와 이집트 여왕의 관계를 매우 경계했죠. 그들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영향력 아래 로마를 군주정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스스로 신격화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이들과 이미 절대적인 권력을 쥔 카이사르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존재는 이러한 로마 내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로마 공화정 존속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얻은 막대한 부와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지만 이는 동시에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세계 두 거인의 위험한 연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의 사랑과 야망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이미 너무나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화정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로마에서 한 개인이 이토록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그가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닌 사실상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제국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로마를 지탱해온 공화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우려를 낳게 되었죠. 여기에 클레오파트라와 아들 카이사리온의 존재는 로마의 정치적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격이었습니다. 동방의 전제군주와 같은 이집트 여왕이 로마에 머무르며 카이사르의 곁을 지키는 것은 로마 귀족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라도 한다면 로마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이들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동방의 피가 흐르는 왕자가 로마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로마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결국 카이사르의 독재에 대한 반발과 클레오파트라의 존재가 불러온 위협은 로마 공화정 인사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화정의 가치를 숭상하며 카이사르의 권력 집중을 경계하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비롯한 여러 원로원 의원들은 비밀리에 모여 카이사르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들은 카이사르가 영원한 종신 독재관이 되어 로마를 영원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마의 운명이 한 개인의 야망에 좌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바로 3월의 이데스라 불리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카이사르는 여러 불길한 징조와 안에 칼푸르니아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예정된 비극처럼 폼페이우스 극장에 도착한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칼날들의 그림자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의원들은 카이사르를 에워싸고 그에게 탄원하는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칼날이 그의 몸을 꿰뚫는 충격적인 순간 그는 자신을 아들처럼 아꼈던 브루투스까지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최후는 로마 전역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멀리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소식은 마치 천둥처럼 내려꽂혔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자신의 왕국과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유일한 보호자를 잃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과 카이사리온의 운명 역시 이제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피의 비극은 이집트 여왕의 찬란했던 야망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자 든든한 보호자였던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머나먼 이집트에서 로마의 격변을 바라보며 자신과 어린 아들 카이사리온의 미래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음을 직감했죠. 로마는 카이사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거대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공화정을 복원하려던 암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로마는 오히려 더 큰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라는 3명의 실력자가 권력을 나눠 갖는 삼두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이들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로마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과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실세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향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집트를 보호하려 했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부와 클레오파트라의 외교력을 빌려 로마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마치 카이사르와의 관계가 그러했듯 이들의 사랑 또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각자의 야망과 왕국의 생존이 걸린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깊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권력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를 로마의 전통을 위협하는 이국적인 타락으로 규정하며 대중의 반감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로마의 미래를 결정할 최후의 대결,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이들은 결국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의 야망과 이집트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패배 후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클레오파트라 또한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로마 개선식에 끌려가는 치욕을 피하기 위해 독사의 물려생을 마감합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녀가 카이사르에게서 얻은 아들 카이사리온 역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에 따라 살해당하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불꽃은 이렇게 꺼지고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로 편입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고대 세계를 뒤흔들었던 두 거인의 운명적인 만남과 그 비극적인 결말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막강했던 로마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거대한 정치적 서사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한 여인의 매력과 한 남자의 야망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또 그 흐름 속에서 필연적인 비극을 맞이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그 개인 또한 숙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의 야망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국제관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의 멸망 이후 로마는 또 다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제국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과연 시저의 뒤를 이은 자들은 어떻게 로마를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완성시켰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격변의 시기를 넘어 마침내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우뚝 선 로마의 진정한 시작을 함께 탐험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